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주민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집중하겠다 하시는 분들 채팅창의 숫자 7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주민함 강의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좀 잡담을 좀 많이 했는데 2020년 하반기 이것만 집중하자라는 주제로 제가 잡았어요. 근데 이게 하반기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2021년도 결국 2021년에 투자를 할 때도 이것만 집중하셔야 돼요. 이것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매일 언급해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언급하는 건 유동성이죠. 유동성인데 지금 유동성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유동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잖아요. 이 돈이 더 풀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때요? 지금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 같은 우리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휴장이었죠. 어제 휴장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휴장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안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열렸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어요.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어갈까요? 다양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가장 큰 호재 그죠?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잖아요. 추가 부양책 기대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대선에 이제 그러니까 당선되고 내가 부양책 발표할게 그때 이제 막대한 재정 부양책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바로 태도를 바꿨어요.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는 거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이제 일부 부양책 협상 이제 타결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게 또 바로 또 바뀌었어요. 지금 다시금 추가 부양책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말하는 금액보다 더 크게 통 크게 지금 부양책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지금 다시금 이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대선 당선되기 위한 이제 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결렬 선언하기 전에 있죠. 결렬 선언하기 전에 그때 그거 증시 휘청거리기 전에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인데 경제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대통령. 결국에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주고 추가적으로 이 돈풀기를 해주는 게 결국에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결렬 선언하기 전 2시간 전에 미국의 상원 금융위원회에 가가지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 글로 써드릴게요.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추가 이제 경기 부양책이 없을 경우 이번 시기를 놓칠 경우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어요. 일어날 수 있다.
결국에는 파국이다라는 거예요. 파국이다. 지금 이 시기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나는 지금 할 만큼 했다. 우리 통화정책 할 만큼 했어. 이제 통화정책 여기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까지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 하고, 만약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만약 쓰고 나서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이 우리가 이제 했던 이 행동들, 이런 이제 부양책 뭐 1차, 2차, 3차, 4차에서 이제 5차, 6차, 7차, 8차까지 만약에 5차에서 뭐 7차, 8차 쭉쭉 해서 뭐 8차까지 이 부양책을 추가적인 이제 이 추경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진행해도 이게 불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었습니다. 1차에 이때 83억 달러를 발표를 했잖아요. 2차 때 이때도 이제 증시 그때 급락 쭉쭉 급락하고 있을 때 3월 18일 날 이때도 1000억 달러 규모 발표를 했었고, 3차도 이때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갔죠. 2조 2천억 달러. 4차 때는 5천억 달러 정도, 4,840억 달러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5차 경기 부양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것들을 이제 다 살펴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의원님들 5차 추경으로 끝낼 생각 하지 마세요. 끝낼 생각 하지 마세요. 6차, 7차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마이너스 금리로 안 간다고 했죠. 근데 지금 제로 금리입니다. 통화정책은 통화정책은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재정부양책을 발표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시너지 경기가 빠르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큰 회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중국 경제, 실물 경제 살아나고 있죠. 어디야? 대한민국, 한국도 좋고 독일도 살아나고 있죠. 근데 우리 미국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업률을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급증할 때 실업률도 이제 같이 함께 급증을 했죠.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딱 정체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경제 활동은 회복해 줘야 돼요. 근데 경제 활동이 회복해 주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도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나오고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경제 활동이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의 경제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5차 추경에서 끝날 게 아니라 6차, 7차, 8차까지도 진행을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추가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부양책 더 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거를 결론 지어버리면은 돈 더 풀어야 해요. 근데 최소 금액이 2조 2천억 달러 이상 돈을 더 풀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전 세계 대표하는 경제 대통령인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지금 현재 유동성 끊어지지 않고 더 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앞으로 우리는 버블을 준비해야 돼요. 버블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이거.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우리 할 일은 다 했어. 지금 통화정책 할 만큼 다 했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제로 금리잖아. 할 만큼 다 했어. 정부 이제 너네가 해야 돼.
의원님들 잘 들으세요. 5차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이 5차 뿐만 아니라 6차, 7차 앞으로 추경안까지도 준비하세요. 그래서 아마 5차 추경안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추가 경기부양책이 발표될 수밖에 없고 5차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된 이후에 얼마가 발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6차, 7차도 바로 또 이야기 나오면서 그 기대감까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 아직까지는 박스권 장세 이어가고 있죠. 박스권 장세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주민함 예상은 대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는 지금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박스권 장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겠다. 아직까지는 지금 기대감으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5차 재정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정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한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는 좀 강하게 치고 갈 거예요. 강하게. 그 다음에 강하게 치고 간 다음에 그 6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다시 또 주춤할 겁니다. 그러니까 큰 추세를 봤을 때는 상방이에요.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지금 아직 버블 끼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버블을 준비해야지. 지금 버블이 꼈으니까 지금 인버스에 뭐 배팅을 하고 내가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최근 시장 힘들었죠. 최근 시장 왜 힘들었냐면은 시장을 주도하는 그 섹터가 없었기 때문에 힘드셨던 거예요. 기존의 2차 전지라는 섹터가 2차 전지가 시장을 꽉 잡고 시장 상승하는데 2차 전지 대표적으로 뭐 LG화학, 삼성, SDI가 급등하면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이 종목들을 필두로 뭐 CIS나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이런 후속주로 달려가는 종목들까지도 함께 상승이 나오니까 테마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주도 업종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은 철저한 종목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수급의 연속성까지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연속적인 수급이 붙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드시고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 주위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주위에서도 정말 저한테 매일 전화가 이게 주민함 핸드폰이 이 전화가 쉬지 않았어요. 뭐 제 지인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제 뭐 아는 분들, 그러니까 저의 아는 분들이 매일 저한테 전화 옵니다. 지금 뭐 투자할 게 있었냐? 그러니까 7월, 8월 이전 뭐 6, 7, 8 그때 특히 많이 전화가 왔었어요. 이때 급등할 때도 이때도 정말 많이 전화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화 와서 하는 소리가 다들 지금 그만해야 되나? 주식 이제 그만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좀 힘드시죠?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큰 강한 상승세가 올 거니까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다 경험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투자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 주도하는 업종이 없다 보니까 다들 지금 힘드세요. 그렇다고 수급도 받쳐주지 않고 있고 다양한 악재 플러스 대주주 그 요건 완화한다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투심을 악재가 아니라 악재도 악재이지만 투심을 위축시키는데 이게 가장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연말에 무슨 폭탄 매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지금 분위기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 상승을 견인했었던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끌어올렸는데 이 연말에 갈 때 12월 달에 이거 폭탄 매물 나오면은 증시 휘청거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막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지금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르죠. 지금 현재 투심 자체가.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버블을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추가 부양책 발표가 나오면은 2거래일에서 한 3거래일 정도는
시장이 상승하지만 다시금 그 6차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은 쉬어가고 대선 전까지도 저는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주에서 그러니까 1주에서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 그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큰 추세는 상방이다. 큰 추세는 상방이고, 지금 이 경제 대통령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그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5차에서 끝나지 않는다. 6차, 7차, 8차 앞으로 추가적인 돈 풀기는 더 이어질 것이다. 지금 현재 초저금리 이 시대를 더 이어갈 것이다. 지금 이 금리 자체도 제로금리인데 이거 금리를 그냥 한순간에 이번에 인상을 만약에 이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났다. 이제 돈을 좀 회수해야겠다 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인상하고 나서 또 바로 그 다음 회의 때 인상하고 또 인상하고 또 인상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놓은 이 돈을 회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못해도 2년, 3년은 본인이 어느 적정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 생각을 하고 인상을 시키더라도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상을 시키고 다시금 이제 동결하고 또 인상하고 동결하고 또 인상하고 또는 이제 뭐 금리 인하도 좀 하고 하면서 이게 점점 인상을 이제 하는 거지. 당장 이게 뭐 돈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당장 회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풀어놓은 어마어마한 이 유동성을. 그런 만큼 앞으로 우리는 버블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 주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어떻게 8월 이 중순 정도부터, 특히나 9월 중순 정도부터 나는 시장이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숫자 1번 한번 쳐보시겠어요?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힘들기보다는 지루했어요. 그죠? 지루했죠. 지루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주식 그만하겠다. 뭔가 시장이 이제 뭔가 인버스를 타야 될 것 같고 현금을 챙겨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식을 차라리 그만하겠다. 또는 나는 하방에 베팅하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 한번 3번 올려주시겠어요? 3번. 없죠? 3번 누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4번은 뭐예요?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딱 한마디만. 3번 누르신 분들 앞으로 진짜 딱 2개월만 더 보세요. 연말까지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만두지 마시고 연말까지만 한번 보세요. 시장이 2460포인트 돌파만 나와도 수급은 회복됩니다. 돌파만 나와도 수급은 회복돼요. 회복되고 다시금 주도주 순환매 장세가 나와줍니다. 지금 시장 힘들더라도 딱 2개월만 더 보세요. 지금 포기하지 마시고 딱 2개월만 더 보시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2개월 뒤에 정말 주민남이 말한 대로 정말로 시장이 상승하네. 정말 시장이 상승하네. 상방 이어가네. 이 상승 기조를 이어가네. 라고 시장이 지금 이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주민남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엄지 척 한번 해주세요.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엄지 척. 네, 그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이 유동성 끊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텐데 우리는 그때 결국은 우리는 버블을 준비하잖아요. 버블을 준비할 때 우리는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성, 수급. 결국 수급은 돈이잖아요. 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곧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래서 제가 매일 귀가 닳도록 거래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 나오면 박스권이면 조정 나오는 건가요?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일부 조정은 나오겠지만, 예, 이게 이 9월만큼의 하락은 나오지 않아요. 9월 이 중순에 지금 8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왔거든요. 이때만큼의 조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으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결국에는 지금 이 모두가 한 목소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또한도 대선을 위해서 지금 이 5차 추경안에 이제 좀 계속 협상을 중단했다가 다시금 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가 계속 이 정말 무슨 뉴스 보면은 호떡 뒤집기 하는 트럼프라는 뉴스까지도 나오거든요. 진짜 호떡 뒤집기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본인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민들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대선을 위해서 다시금 재선하기 위해 지금 이런 추가 이제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도 이 카드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5차 추경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차 추경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경제를 지금 딱 횡보하는 딱 이 추세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다시금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본인이 5차 추경안,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다시금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도 이때, 그리고 8월, 9월 중순에 조정 나올 때는 이게 이때 다양한 악재들이 한꺼번에 좀 다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때 보시면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악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무슨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마찰에 대한 우려까지도 부각되고, 그뿐만 아니라 유동성 자체도 불확실성이 또 부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재정 합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긴즈버그 대법관이 또 별세하면서 이 재정 합의에 대한 시선이 또다시 다음 이 긴즈버그 대법관 다음 후임이 누구냐에 대한 또 시선이 돌아서면서 이게 다시금 또 분위기가 또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동성 재정 합의에 대한, 그러니까 추가적인 재정 부양책이 또 지연되는, 협의를 지금 미루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까지도 부각이 되고,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불안 심리까지도 이때 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추석 연휴 또 앞두고 있었고, 막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좀 어떻게 보면 8거래일 연속 조정이 보였던 거지, 지금은 그럴 만한 악재는 없다라고 보이고, 이때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그 악재 반영 받을 것들 다 선 반영 받았어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것도 이때 어느 정도 반영됐고,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반영됐는데 다시금 기대감이 살아났고, 지금 그리고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지지율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야 될까, 이기적인 행동들을 계속 하니까 지금 고령층까지도 다 조 바이든으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미국은 지금 거의 정해지다시피 지금 돼버렸어요. 바이든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오바마 케어뿐만 아니라 오바마 케어 관련해가지고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사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들 뿐만 아니라 이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실제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조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우리 지금 저번 주 같은 경우도 태양광 종목들, 뭐 풍력 쪽은 아직 안 갔어요. 근데 태양광 종목들, 뭐 수소차 종목들, 전체적으로 테마 전체에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동안 대장 역할을 했었던 대장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를 다시 이제 그렇게 또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종목들이 수소차나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얘네들이 그동안 시장 주도했었던 주도주들입니다. 주도 업종군에 속해요. 근데 얘네들만 가는 게 아니죠. 얘네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수소차만 가고 태양광만 가고 풍력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그동안 주도주 뭐 반도체든 반도체는 아직 상승이 좀 나오지 않고 있죠. 반도체든 뭐 5G든 5G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좀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5G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G가 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수소차든 태양광이든 그리고 풍력이든 그리고 뭐 완성차 업체들은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현대차나 기아차를 필두로 부품주들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든 아니면 언택트 쪽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언택트 2차전지는 주목하고 있죠. 2차전지는 개별 종목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TCC 스틸이나 나라 M&D나 나인테크나 이런 종목들 상승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상방을 보는데 주도주 순환매가 나오면서 다시금 건강한 시장이 올 것이고, 우리는 이 주도주 순환매 장세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단기적으로 풍력 쪽 보셨어요? 풍력 쪽 보셨습니까? 태양광 쪽은 하나솔루션 보세요. 태양광 쪽은 지금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 지금 뭐 태양광 시공업체 쪽 SDN이나 지금 윌링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S에너지, 제가 말씀드렸던 S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태양광 쪽은. 근데 풍력 쪽은 아직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풍력 쪽. 지금 대장격으로 동국 SSC 있죠. 그리고 CS 윈드 있고 CS 베어링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선은 CS 윈드 같은 종목도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 화살표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점과 고점을 이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부 이탈하고 나서 지금 다시금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CS 베어링을 보시면은 우선 수급이 이탈한 흔적이 없고 지금 이 기준봉에 대한 딱 이 기준봉의 이 중심에, 이 봉 중심에서 지지받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당장 꺾일 추세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바이든을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판 뒤집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11월 3일 대선 뭐 이제 저는 이제 마지막 주에나 좀 강하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 치고 갈 것이지, 이게 그 바이든 쪽으로 아직까지는 우세하기 때문에 풍력 쪽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력 쪽에서도 CS 베어링 대전격에 해당이 되거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동국 SNC가 이제 대장이기는 한데,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대장이었어요. 그리고 CS 베어링과 태웅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태웅이라는 종목도 지금 저점과 이 고점, 이 기준봉 이탈 없이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아직 이렇다 할 거래량이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거래량이 살살살 증가하고 있죠. 거래량이. 결국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이때도
윗꼬리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몸통으로 살살살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추세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19,3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하게 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태용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정말 넓게 펼쳐보면은 바닥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 발생하고 있죠. 거래량이 발생한다는 건 뭐예요?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갈 거고 종목들도 돈의 힘으로 상승이 나와요.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 종목이 얼마나 힘이 강하냐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강하냐. 그죠? 얼마나 힘이 강하냐. 그러면 이 태웅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지금 133,900원까지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쭉 조정을 보여서 이제 만원까지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 이전과는 다른데 확연히 다르다라는 게 보이세요? 확연히 다르다? 확연히 다르다라는 게 보이세요? 확연히 다르다? 네, 태웅 풍력주의입니다. 보이시죠?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힘이 이전과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었던 어마어마한 힘을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힘을 보이고 있다. 그죠? 이게 이전에 지금 이거를 다 매물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입니다. 2007, 8, 9년 이런 종목들, 이때는 악성 매물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요. 지금 이게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이기 때문에 이걸 이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를 악성 매물대로 볼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3만원 근처까지 3만원 여기가 가장 강한 가장 중요한 매물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매물대. 거래량의 힘으로 봤을 때 저는 태웅 충분한 상승 흐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종목들을 볼 때 첫 번째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준 첫 번째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재료까지는 태웅이라는 종목이 지금 재료까지는 완성이 됐죠. 그럼 세 번째 제가 재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무제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무엇을 봐야 되는지. 비중은 그렇게 많이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를 조금 봐야 되는지 별로 안 궁금하신가요? 재무 별로 안 궁금하세요? 뭐를 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지금 태웅 나온 김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수급 확인이 됐죠. 두 번째 재료.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이유가 있냐? 바이든 지지율 상승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고 수주 또한도 다 따내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풍력조. 그런데 이 1번, 2번까지는 해당이 됐고 3번 재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 우선은 첫 번째 제가 지금 당장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속 적자가 나오는지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근데 태용을 보시면 연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 연간에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2016년까지는 129억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2017, 18, 19년 지금 4년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4년 연속 적자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은 3년 연속인데 4년 연속 적자가 나오게 되면은 관리 종목 됩니다. 관리 종목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또 적자가 발생하면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가요.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갑니다. 그런 만큼 4년 연속 적자 나는 종목들 절대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태웅이라는 종목이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3년 연속 적자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기를 보시게 되면은
연간으로는 3년 연속 적자였는데 분기로 보시면 지금 올해 2분기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지금 YOY라고 하죠.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어요. 돌아섰고, 그러면 아직 당장 상장 폐지 당할 회사는 아니죠. 상장 폐지 당할 회사가 아니죠. 아닌데 이때 우리가 영업이익, 매출액, 그리고 단기 순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우선은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본금 나와 있는데, 이게 자본금이 뭐냐면은 이 태웅이라는 종목이 지금 100억으로 올해 2020년 100억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00억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처음 투자금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투자금이 아니라 처음 자본금이 100억이라는 거예요. 100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자산 총계를 보시면은 9,725억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부채, 그러니까 빚도 포함이 되어 있고, 자산 총계,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돈, 현금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합쳤을 때 자산 총계가 9,725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채 빼고 빚 빼고 5,643억이 남습니다. 자본 총계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태웅이라는 종목이 지금 당장 회사를 정리해도 5,643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5,643억이 남으면은 회사가 안 좋습니까? 회사가 안 좋나요? 100억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당장 회사 정리를 해도 5,643억이에요. 부채, 빚 다 빼고, 그러니까 빚 다 갚고 나서 빚 싹 갚고 지금 태웅 딱 정리해도 5,600억 정도 남습니다. 100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그죠? 안 좋다라 볼 수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장사 잘하는 겁니다. 굉장히 장사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채 비율 보시면 72%입니다. 유보율 보시면은 5,540% 정도 돼요. 근데 유보율은 많죠. 유보율도 많고 부채 비율 많아요. 부채 비율은 없어요. 빚은 없는데 돈은 많아요. 이게 그렇게 조금만 까서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물론 유보율이 많으면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보율이 많으면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회사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유보율로만 보고 종목 선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유보율이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해.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보율이 높다라고 해서 종목이 무조건 상승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이 많은데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을 안 쓰고 있어요. 이것도 웃긴 거예요.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보율이 많다라고 해서 종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아니죠.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우선 돈은 있으니까. 근데 이 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혹시 이러다가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횡령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투자를 안 하고 계속 꿍쳐두다가 이제 조금씩 횡령하는 게 이제 걸리면은 이제 배임 횡령죄로 깜빵하는 거죠. 깜빵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딱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게 연속 적자가 나오는, 그러니까 4년 연속 적자인 종목인지만 보세요. 연간으로 봤을 때 4년 연속 적자인지. 그래서 지금 당장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거나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만 보시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인지. 근데 이 자산 총계보다 부채 빼고 나서 자본 총계가 몇 억인지.
그래서 이 종목이 올해 얼마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당장 회사를 정리해도 얼마가 남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사 잘 하는지 못하는지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과 유보율 정도만 보세요. 부채는 몇 프로 정도 이제 들고, 현재 부채가 몇 프로인지, 그리고 유보율이 현재 몇 프로인지. 그러니까 이 유보율이, 부채 비율이 150%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기준 150%로 잡으세요. 150% 미만이면은 괜찮아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뭐 1000% 이상 넘는 종목들도 있죠. 근데 1000%까지 안 돼도 돼요. 부채 대비해서 한 4, 5배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유보율이 800% 정도만 이상이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유보율 800%, 그리고 부채 비율은 150% 미만. 150% 미만. (150% 미만). 150% 미만. 부채 총계 플러스 자본 총계가, 그죠?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자산 총계가 되죠, 총계. 제가 설명 다 이상하게 했나요? 제 설명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100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맞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게 했잖아요. 이상하게 안 했어요. 이상하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보세요. 매출액과 그 다음에 딱 이 정도와 그리고 유보율, 부채 비율. 그러니까 자산 총계까지 보지 마시고 그냥 자본 총계 보세요. 자본 총계. 결국에는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정리하면 얼마가 남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장사를 올해 잘하고 있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1분기, 2분기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냐를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 유보율과 부채 비율 정도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 당장 상장 폐지 당하지 않을 종목인지만. 결국에는 이 아무리 뭐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빚이 없고 뭐 또 아무리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상치예요. 예상치잖아요. 이 3분기, 4분기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서프라이즈 발표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지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상장 폐지가 당할 종목인가 아닌가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결국 테마로 갑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이 수급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재료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상승할 만한 명분이 있냐에 따라서 이 태웅이라는 종목이 상승을 하는 거지, 세 번째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을 정도면 괜찮아요. 망하지만 않을 정도면. 유보율은 돈이죠. 돈, 현금, 돈. 망하지만 않을 정도면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태웅이라는 종목을 봐보세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수급 확인이 되죠. 앞전의 수급들, 이 종목이 물론 이 고점에서 지금 보시면은 9월 7일 날 고점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윗꼬리가 길다라는 거는,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됐다라는 거는 매수한 사람보다는 매도한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매수보다 매도세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매도세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이게 고점을 찍는 거잖아요. 19,300원까지 상승 나왔다가 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19,300원까지 상승 나왔으면은 이 종목이 이제는 좀 빠져야 되는데, 이제는 좀 추세가 꺾여야 되는데, 이제 좀 매도 포지션 잡고 수익을 챙겨야겠다, 차익 실현해야겠다라는 심리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19,300원 고점을 찍고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윗꼬리가 달린 거잖아요. 그만큼 매수가 아니라 매도세가 더 강했다라는 건데, 우선 이 하루짜리로 볼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 종목이 한번 이렇게 상승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올 때 보시면은 몸통이 길게 잡혀져 있는 게 보이세요? 오히려 이때 화살표 떴을 때 또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그만큼 이게 제가 어제 종목은
습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습관. 이 종목이 매번 윗꼬리 달고 매번 음봉, 장대 음봉으로 이제 마감을 하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그 다음번에 상승이 나와도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크고 심리 자체가 그럽니다. 이 종목에 대한 그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전에도 윗꼬리 나왔는데 갭상승 시작을 하고 나면은 항상 살짝 윗꼬리 달고 쭉 음봉으로 밀렸는데 이번에도 그러겠지. 결국 그렇게 다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습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지금 7월달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고 거래량이 강하게 발생을 했고 그리고 9월 초에도 거래량이 강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때 보면은 항상 매번 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장대 양봉을 지켜줍니다. 9월 4일 같은 경우도 장대 양봉을 화살표까지 뜨면서 양봉 나오고 마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4번 장대 양봉이 나왔고 딱 한 번 윗꼬리가 길게 발생을 했어요. 이때 거래량을 봐보세요. 7월 말에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지금 올해 최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는 어느 정도 거래량을 발생을 했지만 이 최대 거래량을 넘어서는 거래량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4번의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왔고 한 번에 좀 이제 이탈하는 캔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수급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급이 나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있다. 수급이 완전 나갔다 하시는 분들 1번. 아니다. 수급이 그러니까 일부 나갔지만 살아있다.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2번 한번 눌러주세요. 수급이 나갔는지가 이탈했는지 아니면 현재 수급이 살아있는지를 보는 거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맞습니다. 수급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첫 번째는 거래량 동반된 캔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캔들도 보지만 이게 거래량 캔들도 같이 보잖아요. 근데 이 주가 캔들과 거래량 캔들이 거래량 캔들이 급등할 때 주가 캔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마감을 하냐. 이게 우선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갑자기 VI 걸렸어요 지금. VI 걸렸네요. VI 걸렸네. 갑자기 머리 하얘졌는데. 아니 이거 수급 쉽게 보는 방법 이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죄송해요. 첫 번째 그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에서 뭐 꼬리가 발생을 하는지, 그러니까 윗꼬리가 길게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지, 음봉인지, 그러니까 장대 음봉인지 또는 윗꼬리가 길게 발생하는지 보세요. 여기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물론은 이제 장대 음봉은 아니고 단봉이지만 거래량이 없어요. 이게 장대 음봉이라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으면은 수급 이탈하지 않은 겁니다. 수급 이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캔들과 이 주가 캔들을 봤을 때 거래량 캔들이 급증할 때 주가 캔들이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지 또는 장대 음봉인지 또는 장대 양봉인지 음봉인지 보셔야 되고, 양봉은 매수세가 강했던 거고 음봉은 매도세가 강했다라는 거죠. 근데 음봉 발생하면 우선 안 좋은 거예요. 음봉 발생하면 우선 안 좋은 건데 양봉에서도 윗꼬리가 긴지, 이 윗꼬리와 양봉의 비율은 5대5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못해도 5대5. 5대5. 그 다음에 위치 보셔야 돼요. 위치. 윗꼬리가 길다 하더라도 이 위치가 현재 주가 위치가 저점에 현재 이제 있는지 또는 고점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저점에 있는지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으면 윗꼬리 달려도 돼요. 앞에 매물들 받으면서 상승해야 되기 때문에
저점에 있으면 윗골이 달려도 됩니다. 하지만 고점에 있으면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윗꼬리가 달리는 거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들이 계속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파마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저점에서 만약에 이게 장대 양봉이 아니라 저점에서 이런 윗꼬리가 달리는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이런 매물들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점에 위치되어 있을 때 윗꼬리가 발생하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점에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이 윗꼬리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 이런 거는 계속 물량들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고점에서 지금 다시금 요런 캔들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캔들이 발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봉, 그러니까 이 매수세를 지켜주는지 이 양봉의 힘을 지켜주는지 매수세를 지켜주는지 고점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윗꼬리가 5대5 넘어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봤을 때 지금 풍력 쪽이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웅뿐만 아니라 CS 베어링 같은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지금 수급들이 살아 있잖아요. 수급들이 앞전에 이제 들어와 있는 지금 저점에서 시작할 때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고 9월 초에 이제 급등이 나올 때 또한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발생을 했지만 지금 수급들이 꾸준히 이제 들어와 주는 저점에서 시작을 하고 꾸준히 들어와 주고 일부 수급이 이탈했겠지만 다시금 살리는 모습. 이 기준봉에 대한 저점과 고점 이어보면은 이탈 없이 지금 추세를 살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풍력 쪽, 다음 주 풍력 쪽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풍력 쪽. 태양광 쪽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 그럼 이제 이게 다시 수급이 풍력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도주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뭐 반도체는 이대로 끝날까요? 반도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도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IT 대표주예요. 대표 종목이에요. 대표 종목. IT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근데 시장이 지금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우선은 이게 기업적인 부분으로 이제 볼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시장 지표로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은 시가총액 350조 상승을 하게 되면은 코스피 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도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이 회사 자체를 좀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 지수 지표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IT 쪽으로도 반도체 또한 지금은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도 저는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반도체 가야 돼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중국의 화웨이를 계속 때리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도 계속 좀 악재 아닌 악재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중국 쪽을 때리게 되면은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대한민국 대표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화웨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화웨이를 때리다 보니까 원래 화웨이가 그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위였어요. 2위. 스마트폰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제재하면서 실제로 점유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고 실제 이제 인도 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인도 시장에서. 이게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인도 시장에서 실제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삼성전자
점유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 달성하면서 넘어서면서 지금 1위예요. 삼성전자가. 뭐 이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G 쪽으로도 지금 미국의 버라이즌 이전에 그 이야기 나왔던 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됐던 게 버라이즌으로부터 이제 8조 원 규모의 그 5G 통신 장비 그 수주 공시 따냈잖아요. 수주 따냈잖아요. 수주를 따냈죠. 그래서 5G 쪽으로도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파운드리 쪽으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으로 지금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TSMC 제치고 퀄컴으로부터 수주를 따냈었습니다. 스냅드래곤 최신 AP 칩을 이제 삼성전자가 전량 수주 따냈어요. 삼성전자가 전량 수주를 따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인텔 쪽이든 뭐 IBM 쪽이든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쪽이든 이런 쪽으로도 지금 꾸준히 수주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점유율이 지금 TSMC가 물론 1위이지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점유율을 빠르게 지금 따라가고 있죠. 진짜 맹추격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열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16년인가? 2016년에 이제 처음에 투자를 시작을 했을 때 비메모리 사업으로 뛰어들었을 때 점유율이 6%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현재 17% 지금 10%가 넘어섰죠. 10%가 넘어섰습니다. 그런 만큼 그리고 뭐 폴더블 폰 쪽으로도 아까 스마트폰 점유율 지금 현재 인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폴더블 폰도 지금 독주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근데 지금 현재 이 독주하고 있는 이 체제가 지금 당장은 지금 경쟁할 만한 회사들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따라올 회사들이 없어요. 애플에서도 지금 이제 개발해가지고 이 제품을 출시하는 게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내년이고 내후년입니다. 화웨이에서도 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화웨이도 결국에는 미국에서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미국 아니면 뭐 우리 대한민국 삼성전자 기술 없이는 절대 만들 수 없거든요. 화웨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쪽으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 폴더블 폰 독주 이 체제를 무너뜨릴 만한 경쟁할 만한 회사들이 없어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지수 지표이지만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뭐 호재, 재료적인 부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재료뿐만 아니라 시장 같은 경우, 지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지수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지금 항상 꾸준히 말씀드려요. 우리는 버블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만큼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부장 관련주들을 봐야 되잖아요. 소부장 관련주들. 삼성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상승하게 되면은 IT, 소재 쪽, 부품 쪽,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 다 이런 종목들이 호재 반영되면서 주가가 또 상승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도 시장을 주도했었던 업종이지만 앞으로도,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반도체. 2차 전지는 이미 가고 있고, 5G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악재를 좀 받고 있지만, 충분히 이제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5G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언택트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자리 잡고 있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택트. 그리고 게임 쪽. 뭐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도 이제 시장을 그동안 주도했었죠. NC소프트가 뭐 이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이 넘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이제 넘지 못하고 좀 조정 보이고 횡보하고 있는데 뭐 NC소프트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넥슨GT 웹젠뿐만 아니라 이게 중국과 지금 한알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는 게 화장품 쪽이랑
게임 쪽이에요. 판호 발급받으면서 중국 쪽으로도 사업을 더 크게 확장시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 쪽도 수혜받는다. 화장품은 당연히 수혜받지만 게임 쪽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존재하니까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겨울방학 있잖아요. 겨울방학 하면은 들어서면은 테마주로 게임주도 갑니다. 또 게임주가 가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 업종이었는데 게임주 앞으로도 긍정적인 재료들이 있어요. 실제로 웹젠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쌍고점 만들고 나서 다시금 그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게임주들. 수소차 이미 가고 있고. 풍력 쪽은 이제 자리 만들어 놓고 이제 저는 다음 주는 저는 풍력 장세라고 봐요. 풍력주도 가고 있고. 태양광 쪽은 이미 지금 흐름 또 나오고 있고, 지금 대장격 종목들만 상승하고 있는데 테마 자체 수급 들어와 주게 되면 또 태양 또 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완성차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도 지금 상승 나오고 있고, 이것도 지금 신호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주도 업종들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 높습니다. 네, 높아요. 제가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이거 이제 주도주들 전체적으로 종목들 보고 정리해가지고 한번 좀 이제 쫙 한번 정리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앞으로 무료 방송에서 정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료 방송에서. 지금 당장은 풍력 쪽을 꼭 보세요. 풍력 쪽. 풍력. 아시겠죠? 풍력 쪽. 풍력 쪽 꼭 보시고. 유튜브에 뜨나요? 아니요. 유튜브에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드리지 않고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려요. 우선은 오늘 좀 그 이해가 되세요?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뭘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강의를 진행해드린 게 저의 이제 기준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진행을 해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거래량이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료적인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재무, 지금 당장 상패 당할 종목인가 아닌가. 당할 종목이 아니면 오케이. 이런 부분들. 이런 걸 이제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좀 특강을 준비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건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때는 주도주 순환매 장세 나옵니다. 주도주 순환매 장세 나옵니다. 특히, 이번 주,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종목 장세가 굉장히 심한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8월 초, 그러니까 7, 8월 달에는 특히 주도주 순환매 굉장히 잘 나와졌죠. 이때 시장 다시 찾아오고, 지금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기대감만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5차 추경안 발표하면 시장이 한 2거래일에서 많게는 한 3거래일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다시금 그 다음 추경안,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6차, 7차 이런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또 다시 이 불확실성이 또 커지면서 이거 5차 발표했는데 6차, 7차도 발표할까라는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시장 좀 주춤할 수 있거든요. 다시 시장 주춤할 수 있어.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혹시 있으면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나를 좀 속 썩이는 종목이 있다 하면은 5차 추경안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2거래일에서 3거래일 정도 상승할 때, 이때 보유 종목들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시장이 상승할 때 2, 3거래일 정도 좋은 흐름 보여줄 때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날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종목이 있다. 그 종목을
뭐 그렇게 이제 나를 이제 속썩이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시장보다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시장만큼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 그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은, 좀 이제 주춤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약한 흐름 보여주는, 시장 상승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손절 치셔야 됩니다. 100% 손절 치는 게 아니라, 못해도 30% 이렇게는 손절을 치시고, 그리고 나서 시장보다 강하게 가는 종목들, 시장만큼 상승하는데 앞으로 기대감 존재하는 종목들에 추가 매수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종목들 신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내 계좌를 위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내 계좌가 더 빠르게 회복을 하거나 또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요렇게 하시는 게, 요렇게 대응을 잡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대선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당장은 조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 지금 태양광이랑 수소 쪽은 이제 상승이 나왔지만 아직 풍력 쪽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풍력 쪽 꼭 보셔야 돼요. 풍력 쪽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풍력 쪽에서는 뭐 태웅이든 아니면은 뭐 CS 베어링, CS 윈드보다 CS 베어링 차트가 더 좋아요. 그래서 CS 베어링 이런 종목들. 제약바이오 안 가나요? 제약바이오 안 갈 것 같으세요? 지금 당장은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바이오도 갈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도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이오 쪽은 특히 이제 새로운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이슈 존재하는 종목들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 시장,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가는데 지금은 개별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들 일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제약바이오도 주도주에 해당이 돼요. 동국 이제 본전, 동국도 괜찮아요. 동국은 대장이잖아요. 동국 SNC는 얘는 그 태양광, 그 풍력 대장입니다. 풍력 대장이에요. 유니슨, 그렇죠. 유니슨도 해당되죠. 유니슨도 해당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정리가 되셨어요? 정리가? 저는 단기적으로 지수는 박스권 장세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유는 이제 대선 전 저는 앞으로 한 1에서 2주일 정도 보고 있어요. 2주 정도까지는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지만 다시금 이제 코스피 기준 2460포인트 돌파하고 주도주 순환매 장세, 건강한 시장이 다시 보일 것이다. 지금은 종목 장세 이어지고 있지만 주도주 순환매 위주로 다시금 수급이 돌고 돌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대선 전까지. 그리고 추가 부양채 5차 추경안 발표하고 나서 2거래에서 3거래일 정도는 좋을 것이고, 다시금 6차 추경안 이야기 이제 또 슬슬 바로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경제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경제 대통령인 파월 연준 의장이 5차뿐만 아니라 6, 7, 8차 앞으로의 추경까지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의원님들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5차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유동성 계속 풀릴 겁니다. 6차, 7차, 8차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수 박스권 유지하지만 결국에는 시장 상승 랠리 이어간다. 우리는 버블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 버블이 낀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버블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주도주 순환매 장세가 이제 나올 텐데, 그때는 기존에 강했었던,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 말씀하셨으니까 제약바이오도 해당되죠. 뭐 반도체 쪽은 이제 소부장 쪽, IT도 가야 됩니다. IT도 갈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쪽, 뭐 5G, 언택트,
뭐 게임주들, 그리고 이제 태양광, 뭐 수소차, 뭐 풍력, 신재생에너지 종목들, 전기차, 2차 전지 종목들도 가고 있고, 특히 ESS 종목들 보셔야 돼요. ESS 종목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자동차 종목들. 딱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오늘 강의 정리. 그래서 2020년 하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1년까지도 결국에는 이런 장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는 거래량이 동반되는,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곧 이제 수급이잖아요. 수급 매매. 수급 매매이기 때문에 시장이 돈의 힘으로 상승 나오면 종목들도 돈의 힘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2차 전지 쪽으로만 엮이는 게 아니라 풍력이랑 태양광도 같이 엮여요. 얘네들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뭐 에너지를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야 에너지를, 그러니까 태양광 빛이 쨍쨍쨍쨍쨍 비춰가지고 에너지를 모았고, 풍력도 뭐 이제 바람 막 풍풍풍 불어가지고 뭐 풍력기 한 대당 뭐 에너지를 뭐 몇 프로 이제 모았으면 그거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태양광 수소 쪽으로도 엮입니다. 그래서 ESS가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쪽 대장이 될 수 있어요.